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이런 주제로 얘기해 볼게요. 인간관계를 계속 하다 보면은 누군가를 위로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뭐 대부분 당연히 위로를 해줘야 되니까는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위로해야 되는 그 대상,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거죠.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고난에 직면한 친구들, 또 실패를 맛본 그런 친구들, 실패 아주 쓴맛을, 또 이별을 맞이한 이런 친구들, 소식을 듣게 되면은 뭔가 위로하기 위해서 한마디 던져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위로의 말 중에 가장 널리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은 힘들지만, 좀만 지나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조금 우리 잘 지내보자. 뭐 이런 말일 겁니다. 보통 이런 식이죠. 또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 경험해 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시간이 다 해결해 주더라고. 근데요, 이거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역지사지해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 안 좋은 일을 경험한 그 순간에 누군가가 와서 해준다는 얘기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나도 예전에 다 경험해 봤어. 이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셨어요? 과연 그 말이 진짜 위로가 되던가요? 진심으로 위로가 되던가요? 또한 그 말처럼 모든 거를 또 시간이 진짜로 해결을 해 주었습니까? 미안하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제 과학자니까 과학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수많은 과학적 연구들을 보면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이 대중적인 격언이 그렇게 잘 들어맞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오늘은 이 연구를 하나 살펴보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두 집단이 있었어요. 복권에 당첨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 이건 좋은 일이죠. 반대로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 혹은 사지 마비가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거는 이제 불행한 집단이죠. 안 좋은 일을 경험한 집단이에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비교 그룹이죠. 복권에 당첨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해서 마비가 온 사람들은 나쁜 일. 이 비교 집단을 만들어서 과연 시간이 뭔가 해결해 주나를 조사해 본 거예요. 예. 그리고 이들이 이제 복권에 당첨된 집단 같은 경우는 보통 당첨된 경험이 있은지 당첨된 지 6개월에서 2년 정도 지난 그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또 사고로 인해서 마비가 온 사람들은 사고를 경험한 지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참가자들은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였어요. 설문조사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과거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된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얼마나 행복했느냐, 그게 이제 과거예요. 또는 이제 사고로 인해서 사지마비가 되기 전에 하반신 마비가 되기 전, 그 전 과거, 그때 얼마나 행복했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행복하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얼마나 행복한 것 같냐. 이 미래의 행복. 이 세 가지를 측정한 겁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현재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를 0점에서 5점 사이로 평가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척도로 말하면 이런 거를 리커트의 6점 척도라고 불러요. 6점. 0에서 5점 사이니까 6개죠. 구간이 6개요. 그래서 0점은 매우 불행했다고 5점은 매우 행복했답니다. 이게 이제 현재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복권에 당첨되기 전이나 사고를 당하기 전 과거의 행복에서도 0점에서 5점 사이로 응답하고 또 몇 년이 지난 후에 얼마나 행복할 것 같은지 이 미래의 행복도 0점에서 5점 사이로 응답을 한 겁니다. 과연 이 참가자들은 복권 당첨된 지 오래 지난 사람들,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해서 신체 일부가 마비된 지 좀 지난 사람들, 과연 자신의 과거의 행복과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자, 먼저 좋은 일부터 한번 보죠. 복권 당첨자들부터 봅시다. 이 사람들은요, 과거의 행복은 3.77점, 현재의 행복은 4점, 미래의 행복은 4.2점,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그냥 다 4점에서 왔다 갔다 해요. 표준 편차 범위 안에서 다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별로 차이가 없어요.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권 당첨되기 전이나 복권에 당첨된 후인 현재나 그리고 미래를 예상하는 거에 있어서 행복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느낀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 번째는요,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0점에서 5점 사이로 응답한 거에서 막 다 5점 이렇게 하진 않았던 거예요. 3점인 사람도 있고 4점인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4점에서 3점 4점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권에 당첨된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기쁠지라도 그 행복이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걸 또 보여줘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쾌락은 적응된다는 거죠. 영어로는 hedonic adaptation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쾌락 적응이에요. 예. 이렇게 이 쳇바퀴가 돌듯이 쾌락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지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나 2년 정도 지난 사람이나 적응되는 정도가 또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엄청나게 좋은 일이라도 적응되는 거는 순식간이라는 거를 또 보여주죠. 이제 오늘의 어떤 관건, 오늘의 핵심, 사고 희생자들, 불행을 겪은 사람들, 나쁜 일을 겪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죠. 이 사람들은요, 과거의 행복을 4.41점, 굉장히 높죠? 5점 만점에서 거의 5점에 가깝게 평가했어요. 근데 현재 행복은 2.96점. 어휴,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입니다. 의미가 있는 차이예요. 예? 오차막대가 겹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매우 불행하다고 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4.32점의 행복을 가질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미래는 좀 더 행복해지겠지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해석을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심리적인 상태냐면은 현재가 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미래는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희망이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 봤을 때 제발 좀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지금은 굉장히 불행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고 희생자들은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매우 불행한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사고를 경험한 지 6개월 내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6개월에서 2년이 지났어도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았어요. 사고 후유증이 계속 있는 겁니다. 아직 사건 당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계는 사건 그 당일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반응을 한 거죠. 적응이 안 됐어요. 6개월에 지난 사람도 적응을 못했고 2년이 지난 사람도 적응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고로 인해서 불행해졌고 시간은 멈춰버렸어요. 여전히 불행한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분명해요. 인간은요, 쾌락에는요, 복권 당첨과 같은 쾌락에는요, 빨리 적응해요. 6개월만 돼도 벌써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죠. 그런데 불행,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어떤 사고, 고통스러운 거, 아주 고충, 아주 강력한 스트레스, 잘 적응을 못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부정적인 사고, 고통에는 잘 적응을 못해요. 아무리 큰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해도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잖아요. 연구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요, 긍정적 경험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늘 느끼고 있는 거죠. 긍정적 경험은요, 시간이 늘 해결해 줍니다. 다시 긍정적 경험이 막 고조됐다가 금방 식어요. 시간이 해결해 준 거죠. 계속 막 이렇게 팔떡팔떡 막 심장이 뛰고 두근두근하고 흥분 상태, 각성 상태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부정적 경험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적 경험, 이 특별히 강한 부정적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이 활동을 해야 돼요. 물론 이 사지마비나 하반신 마비처럼 극단적으로 나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노력을 하는 것조차 힘들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또 줄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냅두면 안 되고 도와줘야 돼요. 아니면은 정말 필요하면은 이 임상적인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적인 상담사를 만나서 그런 상담과 치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몸이 어떻게 이 마비가 온 사람들 재활 치료하듯이 이 정신에도 약간 어려움이 생기고 정신적인 마비가 온 사람들도 이 치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걸 정말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지마비 정도로 극심한 상황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 하지만 사지마비 정도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복해지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 자신이 아직 정신을 좀 더 차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씩 하면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야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운동도 할 수 있고요. 전문적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감사일기 같은 거를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매일 한두 개 정도씩.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뭔가 누군가한테 꼭 받았을 때만 감사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사소한 것도 괜찮은 거예요. 한두 개 정도. 또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산책을 할 수도 있어요. 명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책을 읽고 공부를 하거나 어떤 기술을 익히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이럼으로써 자기의 행복을 조금씩 회복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는요, 그것이 작든 크든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불행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줄 거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기분을 개선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일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같이 해주는 거죠. 같이 산책해주고, 같이 운동도 해주고, 같이 재미있는 영화나 뮤지컬도 보러 가주고, 아니면 같이 대화라도 해주고, 같이 우리 감사한 일 한 두 개씩만 얘기해볼까? 뭐 이런 거 해보고, 또 같이 공부해주고, 같이 또 명상 같은 것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차라리,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꽉 잡아준다거나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있어주는 거죠. 같이 있어주면서 그냥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따뜻한 포옹을 한번 해준다거나.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다. 여러분,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시간이 아닙니다. 행함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때, 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자발적인 행동을 할 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정말 그 사람에게 쓸 것을 줄 때, 그 사람이 행복을 다시 회복하고, 또 자신의 원래 그 컨디션과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마음 상태를 되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는 대중적인 격언의 이 반대의 현상을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